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 바로 전세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가 지금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곳, 바로 경기도에 지금 아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원래 경기도가 어떤 곳이었나요? 그쵸, 서울의 정말 살인적인 집값, 이걸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거의 마지막 전세 피난처 같은 곳이었잖아요. 서울 집값이 막 치솟을 때마다 그래도 경기도에 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으로 수도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든든한 버팀목,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시장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월세 거래량을 나타내는 이 막대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월세가 무려 13,570건, 전세가 13,225건, 그러니까 월세가 300건 이상 더 많아진 건데요. 이게 그냥 숫자가 좀 뒤집혔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시장의 판도 자체가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전세의 시대가 저물고 월세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는요, 바로 규제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거였어요. 정부가 보기에 서울 집값이 너무 과열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안정시켜야겠다. 특히 투기 수요를 좀 잡아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규제의 핵심 타겟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갭 투자였습니다. 갭 투자가 뭔지 다들 아시죠? 말 그대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일종의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내 돈은 아주 조금만 들이고 집을 사는 거죠. 정부는 바로 이 갭 투자라는 지렛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여러 규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바로 7월에 있었던 조치입니다. 바로 전세 대출은 DSR에 포함시킨 건데요. DSR 들어보셨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빚을 다 합쳐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이제 억소리 나는 전세 대출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이게 시장의 숨통을 제대로 조인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라는 아주 큰 돌멩이가 시장이라는 연못에 풍덩 하고 던져진 겁니다. 그러죠, 엄청난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집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집을 구하는 사람,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의 셈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갭 투자는 이제 막혔지.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이러니까 차라리 매달 꼬박꼬박 현금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세입자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DSR 규제 때문에 전세대출 한도가 꽉 막혀버렸어요. 수억 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다? 대출 규제라는 첫 단추였어요. 이 첫 단추가 갭 투자와 전세 대출이라는 전세 시장을 굴리던 두 개의 큰 엔진을 그냥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를 내놓는 공급도 줄고 전세를 찾는 수요도 같이 줄어들면서 시장 전체가 월세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한 연쇄 반영에다가 원래 시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공급 시장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정말 상황에 꽉 막힌 사면초가 상황이었어요. 첫째,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1년 만에 40%나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또 이왕이면 깨끗한 신축 아파트만 찾으니까 인기 단지에만 수요가 확 쏠렸죠. 셋째,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내년에 새로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34%나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눌러 앉으면서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질 않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전월세 거래 10건 중에 거의 4건, 그러니까 38%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그냥 연장한 거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38%에 해당하는 집들은 애초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잠긴 매물인 거죠.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그만큼 확 줄어든 셈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동안 그 충격과 고통은 결국 누가 다 감당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고스란히 평범한 세입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한 세입자의 이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정말 아프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고는 싶은데 갈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주고 그냥 눌러앉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가 우려하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로 오고, 그럼 원래 경기도에 살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더 먼 외곽으로, 또 외곽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밀려나는 주거 불안이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뜨거운지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건데요. 기준이 100인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은 없는데 찾는 사람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이 지수가 무려 157.8입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건 그냥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전세는 정말 이대로 사라지고 월세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진단은 꽤나 단호합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전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계속되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이미 예고된 공급 부족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맞물려서 전세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는 시대를 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아껴서 돈을 모으고 전세로 옮겨가고 또 거기서 더 아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다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거 사다리, 이대로 사라져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